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부분은 내 옆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세요. 이 몸을 뒤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부터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소울쌤이에요. 여러분 또 일주일 잘 지내셨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그리고 영상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공원에 나와 있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르게 서기예요. 바르게 서기, 바르게 앉기, 바르게 눕기인데 오늘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 서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무리 좋은 운동, 아무리 바른 자세, 교정 자세, 아무리 훌륭한 운동도 내 평상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은 엉망진창으로 자세를 하고 나머지 30분이나 1시간으로 내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는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자세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 일상생활이 바른 자세가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일상 중에서 서 있는 시간, 그 서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늘 앉아 계시던 분이 운동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서 있는 그런 자세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바르게 서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제 잘 들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옆으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서 있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똑바로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많이 쓰세요. 자, 뭐냐면요. 몸이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발가락에 힘을 주고 앞쪽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에 힘을 빼시더라고요. 무릎을 축혀 세우세요 그러는데 이 무릎을 축혀 세운다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쏠리면서 무릎을 세우지 못하고 약간 꾸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체중이요 계속 무릎 쪽으로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발바닥으로 그냥 쭉 빠져야 되는데 무릎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 상체의 무게가 거기에 계속 노폐물이 끼고 피로물질이 끼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무릎을 쫙 펴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 구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오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간 구부리면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동작을 좀 크게 하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그러면 몸이 체중이 이렇게 앞쪽으로 실리면 내가 지금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빼거나 가슴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가 전만 상태가 되는 거죠. 앞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 자세는 뒤에서 보면 이런 자세가 돼요. 뒤에서 보면 굉장히 이쁘죠. 허리가 짤록하게. 하지만 허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모으고 체중을 뒤쪽으로 해서 똑바로 실어야 되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체중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앞쪽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은 어떻게 다시 허리를 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세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어깨를 열고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가슴을 내밀고 걸으시더라고요. 자, 어깨를 뒤로 해서 가슴을 여는 것과 가슴을 내미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여는 것과요. 내미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걷지 않으려면 서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서 있는다는 건 뭐예요? 걷기의 전 단계죠. 서 있다가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하고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자로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뒤쪽에서 걸어 나갈게요. 팔자로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누구랑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팔자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제 모습을 보고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하시겠지만 이 서 있는 준비 단계가 내 다음 걸음걸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핸드폰도 이렇게 받고 구경도 하고 이러다가 가자 그러는 분은 어떻게 걸으시냐면 잘 보세요. 약간 한쪽에 힘을 줘요. 한쪽에. 자, 제가 지금 너무 쩔뚝거려서 그러는데 이건 약간 오버액션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한쪽에 골반에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은 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잘 서 있으세요. 균형이 안 맞고 한쪽에 힘을 주는데 걸을 때도요. 이런 식으로 걷게 돼요. 한쪽을 잡고 누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세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얌전하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제 가방을 들어야 되잖아요.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러고 걸으시는 거예요. 안 펴요. 못 펴요. 왜? 평상시에 항상 이러고 있었잖아요. 재밌죠? 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도발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서 있을 때. 뭐 얘기할 때 이렇게 허리를 딱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잡고 서 있을 때 또 이렇게 받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 허리가 자꾸 주저앉으니까 이 상체를 좀 이렇게 받쳐 올려주려고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여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얘가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눌리니까 얘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신 분들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걸을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요 허리를 위로 받쳐 올리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걸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니까 내가 여기를 축혀 올리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왜?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으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걸을 때는 이 고관절에서부터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리고 여기서만 올리시게 되는 거죠. 허리 위로.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한 4가지 정도의 허리 유형을 보여드렸는데 다 그런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 계셔야 되냐? 똑바로 서 계셔야 되는데 요건 옆쪽에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똑바로 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유형 말고도 그냥 똑바로 섰는데 대부분은 체중이 이렇게 앞쪽에 실려 있어요. 자, 서는 것이 걷기의 전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뒤꿈치, 족궁, 앞꿈치 이렇게 되니까 처음 시작은 뒤꿈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꿈치. 근데 대부분 앞꿈치 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뒤꿈치 쪽으로 옮겼어요. 옮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발가락이 들려요. 내가 평소에 발가락 쪽에 이렇게 힘을 주고 계셨던 분은 뒤꿈치로 체중을 이동하잖아요. 체중을 이동하면 발가락이 들려요. 이 들리는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뒤쪽에 있던 체중을 자, 발가락을 꼭 누르면서 중심을 잡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느낌이 느껴지냐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발가락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주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오금이 펴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요. 그 힘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허벅지 안쪽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서해부 쪽으로요. 여기 치골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고관절 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엔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힘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갈까요?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기 힘이 들어갔다. 그 다음 어디 들어갈까요? 배가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엉덩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다 힘을 주시게 되면 엉덩이에 이제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풀어졌던 엉덩이가 딱 모이게 되는 거죠. 혹시 제 옷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자, 저는 거울이 없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엉덩이에 힘을 뺀 것과 엉덩이에 힘을 준 것과 옷을 비교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 옷이 모이잖아요, 안쪽으로. 제가 엉덩이에 힘을 뺐다가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옷이 팔락거리는 거예요. 옷이 약간 모이죠, 밑으로. 모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배예요.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마지막에 이 배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허리 아래를 우리가 다 고관절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는 반듯하게 세워주시고요. 가슴을 내미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열고요. 전방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걸어갈 거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앞길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데 내가 이런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되게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자, 그냥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들 하냐면 똑바로 서서 무릎을 축혀 올리라고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똑바로 서는 것은 무릎을 축혀 올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혀 올린다는 개념을 모르시더라. 제가 보니까. 제가 요가 배우러 오시는 분들, 몸 관리를 위해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무릎을 축혀 세운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세요. 그 느낌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부분은 내 옆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세요. 이 몸을 뒤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부터 뒤꿈치부터 앞꿈치, 무릎,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엉덩이, 아랫배, 허리까지 순차적으로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서보고 내 힘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디다 힘을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서서 자꾸 이렇게 서보고 저렇게 서보고 의식을 하면서 진짜 그 소울쌤 말대로 여기에 힘이 느껴지네 라는 것을 터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서셨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가면 이제는 발을 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것도 없고요. 몸이 돌아가는 것도 없고요. 꺾여지는 것도 없어요. 자, 서 있을 때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빼고 아니면 뒤로 하고 이런 것만 없으시면 돼요. 자, 연세 드신 분들요. 제가 이제 또 자세를 이렇게 또 많이 보거든요. 막 이제 레이더를 켜고요. 막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 얼굴 생김새, 체형 이런 거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많이 틀어지진 않아요. 특별히 다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틀어지지 않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체형이 변하는 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할머니가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고. 근데 그 할아버지들도 또 그렇게 골반이 확 틀어진 느낌은 별로 안 받아요. 왜냐면 이제 여자들은 출산 때문에 이 치골 자체가 많이
벌어지는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치골이 갈라져 있으면서 나중에 출산을 할 때 골반이 쉽게 벌어지라고 치골의 변형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더 잘 틀어지니까 여자들은 특히 자세를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되거든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틀어져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 스타일이 둘이죠. 뭐냐면 이건 노후의 얘기예요.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면서 이걸 바로 피지 못하게 되면서 이 자세가 되잖아요. 이 자세가 되면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많이 굽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벌려주면 이 사이로 몸이 들어가요. 이 사이로 몸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릎이 벌어져요. 골반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빼바지 입으시고 다 이렇게 걸으시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또 한 할머니 스타일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를 이렇게 받치는 스타일이에요. 받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들 걸음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할머니들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약간 그 두 스타일로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자세가 내가 나중에 이렇게 걷는 할머니가 되는지.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이 웃으시네요. 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이거 지팡이도 하나 짚어야 되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허리가 꾸부정한 게 당연하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내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부러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것만 굽는다고 해서 뭐 척추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장기도 다 구겨지잖아요. 얘가 이 안에 지금 장기들이 들어있잖아요. 얘가 집이 이렇게 넓어서 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집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들이 서로 막 싸우죠. 부딪히죠.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안에 소화도 안 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뭐 눌리니까 피곤하고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뭐 잘라내고 뭐 뜯어내고 꼬매고 뭐 염증 생기고 붓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면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 근데 이제 오늘은 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타이틀은 심플하죠. 바르게 석인데 제가 이 바르게 서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군더더기가 되게 많았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섰을 때 몸은 약간 앞쪽으로 힘이 가 있어요. 이것을 뒤쪽으로 당기세요. 뒤쪽으로 당기면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면 앞발가락이 약간 들려요.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뒤쪽으로 했는데도 발가락이 안 들린다. 이분은 원래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안 숙여지신 분이에요. 거의 자세가 바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로 하면서 발가락이 들리는 것을 엄지발가락을 힘을 꼭 줘서 누르세요.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엄지발가락을 누르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 허벅지 안쪽으로 힘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서해부 치골 고관절까지 또 힘이 들어가면서 평평하게 펴져요. 이때 바로 배에 힘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힘이 주어지면 이제 여기가 또 힘이 들어가요. 여기 엉덩이 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이제 여기 힘이 들어가면 바로 허리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앞쪽 배 쪽에 힘이 들어가요. 배 쪽에 힘이 들어가면 이제 다시 그 위쪽 뒤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체가 바로 서는 거고요. 이 하체가 바로 섰는데 어깨만 이렇게 구부리고 다닐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바로 서시면 약간 이렇게 서서 몸이 약간 앞쪽으로 뒤쪽으로 조금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휘지는 않으니까 일단 여기 허리까지 완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운 상태에서 가슴을 내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슴을 열으라 그랬어요.
어깨를 뒤쪽으로 해서 가슴을 열으시라 그랬어요.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잡하신가요? 만약에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하시면 댓글 다세요. 제가 다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서셔야 바르게 걸으실 수 있어요. 저 맨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특별한 운동하지 마세요. 뭔가 몸을 위해서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서 과한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늘 바르게 서고 바르게 행동하자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요. 바르게 서는 거. 오늘 바르게 앉기는 못했네요. 바르게 앉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